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시총 1.6% 상승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1.7%, 2.4% 상승하였습니다. 비트코인 지난번 같이 될 것을 예상을 했지만 38,000불까지 내려갔다 49,000불 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하락 모멘텀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마지막 하락에서 상승 오파를 간다고 한다면 39,000불까지 갈 수 있다. 여기서 반등하고 지지받고 올라가면은 40,000불 이상까지 가고 아니면은 39,000불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게 최선이지만 안 된다고 한다면은 39,000불에서 다시 하락할 수 있다. 한 단계 넘어가다 보면 또 44,000, 48,000까지도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리플 소송 사건을 보기 전에 최근 폭스 비즈니스의 인터뷰를 먼저 보겠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법원이 곧 일부 판결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SEC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발견 단계는 리플과 SEC 사이에 몇 달간의 논쟁 끝에 월요일 날 종료되었고 기간은 원래 작년 10월 12일로 설정되었지만 더 많은 증언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번 연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시해야 될 중요 사항은 4월에 SEC가 제출한 리플의 공정한 통지 방어에 대한 SEC의 보류 중인 소송입니다. 토레스 지방 판사는 개별 피고인들이 크리스 라센과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제기한 두 가지 소송을 기각하라는 판결을 아직 하지 않았고 치안 판사 사라 넷번은 전임 SEC 고위 관리인 윌리엄 힌맨의 이더리움 연설과 관련된 이메일 제출 방지를 위한 SEC의 재심 요청에 대해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변호사 존 디토는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어 합의 절차는 더욱 빨리 진행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리플과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 소송이 막바지 돌파구에 접근해가고 있습니다. SEC가 에스타브룩의 메모를 주거나 아니면 리플과 합의를 하거나 이제 두 가지 갈림길에 있는 것 같습니다. 힌맨의 이더리움 연설에 대해 SEC의 결단만 남겨놓은 상태로 모든 시선은 이제 에스타브룩 노트의 폭로에 있다고 미디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미 법원에 메모 제출을 위한 재검토 신출을 제출했고 이 사건의 다음은 판사가 SEC 동의를 거부할지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노트 공개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메모는 SEC가 XRP 토큰 증권 측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 리플 CEO와 SEC 위원 간의 회의 요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최근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SEC 사무실에서 제이 클레이턴 회장과 SEC 위원들을 만났지만 아무도 XRP를 증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이제야 XRP를 증권이라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플 및 XRP 변호사는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회의에 직접 참석했기 때문에 이러한 메모에 대해서 매우 확신할 수 있다고 하고 만약에 이 메모가 공개될 경우 에스타브룩의 노트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SEC는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 노트가 공개되면 소송은 1년 이상 지속되었고 공개된 증거는 암호화폐 전체 커뮤니티의 혼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XRP 보유자를 대리하는 변호사 존 디토는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일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에스타브룩 노트가 법원에서 판세를 뒤집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리플과 그 경영진은 SEC가 주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러한 메모에 대해서 매우 확신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내판번서가 문서를 모두 넘기라고 선언하게 된다면 SEC가 사건 해결을 하는데 동의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관건이고 디토는 SEC가 사건을 기각하려고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무언가를 해결하는데 동의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어떤 합의는 그들에 위한 승리가 될 수 있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XRP에는 안도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디토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SEC는 토레스 판사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14일
너무 저금으로 즉시 무언가를 처리할 수 없다고 하면서 긍정적인 면에서 디토는 판사 결정을 번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합의에 대한 소문이 있는데 SEC 게리 겐슬러는 최근에 논란 여지가 있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코인페이지에서 보고된 데는 SEC 규칙과 지침을 논의를 얘기하는 중에 게리 겐슬러는 SEC가 때때로 손실을 얘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이 소송을 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중요한 사항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왜 손실 얘기를 했을까요? 리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면서 NGO에 100만 달러를 기부한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돕기 위한 노력으로 우크라이나 인도주의 단체에게 100만 달러를 기부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기부금은 유엔 난민기구가 우크라이나와 인근 국가의 실향민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2010년에 출범한 세계 주방기구 월드키친의 기부금으로 전쟁 피해자들의 음식 제공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트윗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개적으로 규탄하면서 국제 질서를 일부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도 없고 정당하지도 않으며 용납될 수도 없는 전쟁이라고 말하면서 이 기부한 기부금은 직원들과 회사의 2대1 비율로 제공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금융감독원은 범죄 수사를 포함해서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50건의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기와 규제되지 않은 벤처의 급증을 막기 위해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작년에 암호화폐 광고를 억제하기 위해서 소셜 플랫폼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고 지난 6개월 동안에 승인되지 않은 암호화폐 사업에 관련돼서 300여 건의 조회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작년 9월로 끝나는 6개월 동안 소비자들은 금융감독원의 스캠 스마트 웹사이트에서 4,300건의 잠재적인 암호화폐 사기를 보고했고 이것은 연기금 사기 사건 다음으로 1,600건의 보도된 것보다 훨씬 더 초과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발표한 데이터는 사기가 얼마나 만연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당국은 자금 세탁 방지 목적으로 영국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지 않은 암호화폐 자산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약 250개의 회사 등록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승인되지 않은 회사와 사기를 저지르는 회사 사이에는 상당히 중복성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승인되지 않은 활동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말하면서 작년에 금융감독원이 암호화폐 광고를 억제하기 위해서 소셜 플랫폼을 압력한 것에 대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초 영국의 광고 표준청 ASA는 크립토닷컴의 2가지 광고를 금지했는데 첫 번째 광고는 이자율을 다뤘고 두 번째 광고는 신용카드로 비트코인을 즉시 구매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크립토닷컴 광고가 투자 위험을 설명하지 못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무책임하고 소비자의 경험 부족이나 믿음을 이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립토닷컴은 이에 대한 응답으로 광고를 삭제하고 광고 표준청 결정을 지지했으며 단지 암호화폐 자체가 아니라 사용자 플랫폼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는 속도에 대한 광고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